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손주가 겪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수술, 부모 몰래 이루어진 비밀, 그리고 숨겨진 거짓말. 결혼을 앞둔 모든 분들이 꼭 들어야 할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참 아름다운 말이지요.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상처가 되고 평생의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을 앞둔 한 젊은 커플의 사연입니다. 달콤한 약속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 없이 살자는 약속 하나가 어떻게 한 가정을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부 완벽해 보였던 두 사람입니다. 이야기는 2년 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수 씨, 당시 33이었던 그는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인상에 성실함이 묻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민수 씨는 부모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부모님 댁을 찾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떡이나 과일을 사들고 갔습니다. 우리 아들 참 효자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며 민수 씨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런 민수 씨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이었지요. 30이 넘으면서 주변에서 중매 이야기가 하나둘씩 들어왔지만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등산 동호회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지연 씨, 당시 31살이었던 그녀는 외국계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긴 생머리에 단정한 등산복 차림의 그녀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세련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밝은 웃음소리가 인상적이었지요.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새로 가입한 이지연이에요.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 씨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지연 씨는 민수 씨 옆을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민수 씨는 등산 자주 하세요? 네, 한 달에 2~3번 정도요. 스트레스 풀기 좋더라고요. 저도요. 회사 일이 힘들 때 산에 오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같은 또래였고 직장 생활의 고충도 비슷했습니다. 무엇보다 둘 다 부모님을 무척 아끼는 사람들이었지요. 저희 아버지가 요즘 허리가 안 좋으셔서요. 주말마다 병원 모시고 다니는데 민수 씨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지연 씨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 아프시면 정말 마음 아프죠. 저희 어머니도 당뇨가 있으셔서 항상 걱정이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등산 동호회가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었고 평일에도 퇴근 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민수 씨가 용기를 냈습니다. 지연 씨, 저랑 사귈 생각 없으세요? 한강 둔치 벤치에 앉아서였습니다. 지연 씨는 잠시 민수 씨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는 순조로웠습니다. 민수 씨는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었고 지연 씨는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꼭 맞는 퍼즐 조각 같았지요. 1년쯤 사귀었을 때 민수 씨는 지연 씨를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오, 그래. 우리 아들이 드디어?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만나 뵙는 날 지연 씨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과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공손한 인사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밝은 미소까지. 부모님은 첫눈에 반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쁘기도 하지. 어디 앉아봐요. 어머니는 지연 씨의 손을 꼭 잡으며 기뻐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지연 씨는 어른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적절한 맞장구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민수가 집에서 어땠어요? 말썽은 안 부렸어요? 아이고, 우리 민수는 워낙 순해서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말 한마디 거역한 적이 없어요. 어머, 정말요? 그런데 보면 알겠어요. 민수 씨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민수 씨에게 자주 물으셨습니다. 지연이는 좋은 애야. 언제 결혼할 거니? 아직 좀 더 지켜보고요. 뭘 더 지켜봐. 좋은 사람 놓치지 마라. 민수 씨도 사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연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제 2년이 되던 해 겨울, 민수 씨는 청혼을 준비했습니다. 지연 씨가 좋아하는 한강뷰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반지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촛불이 켜진 테이블 앞에서 민수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지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좋아요.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약혼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혼수를 준비하고 신혼집도 알아봤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드디어 장가가는구나. 아버지는 술 한잔 하시며 흐뭇해 하셨고 어머니는 벌써부터 손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나 할머니 되는 거야? 손주 얼굴이 벌써 궁금하네. 주변 친구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야, 민수야. 너 정말 복 받았다. 지연이, 그렇게 괜찮은 여자 어디서 만났어? 인복이 있나 봐. 결혼식 날 꼭 보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제2부 그녀의 충격적인 제안입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집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햇살이 잘 드는 24평짜리 집이었지요. 여기 좋은데? 학군도 괜찮대. 민수 씨가 부동산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학군은 왜 벌써 신경 써? 지연 씨가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아이 생각하면. 지연 씨는 갑자기 말이 없어졌습니다. 표정도 굳어졌지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신혼집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지연 씨는 계속 무언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커피를 몇 모금 마시다 말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 있어? 오늘 좀 이상한데.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사실 나 고민이 좀 있었어. 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고민? 우리 결혼하면 아이 가질 거잖아. 당연하지. 부모님도 손주 보시길 기다리시고. 그게. 지연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아이 낳고 싶지 않아. 순간 민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이 낳고 싶지 않다고. 농담이지? 진심이야. 카페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민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지연 씨는 천천히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어릴 때부터 생각했어. 나는 아이를 키우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내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아이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연아, 나 회사에서 임신한 선배들 봤어. 다들 경력 단절되고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민수 씨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 부모님 말씀 나도 알아. 하지만 오빠, 이건 우리 인생이잖아. 부모님 인생이 아니고. 지연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 혹시 오빠가 날 떠날까봐. 지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천천히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 그게. 지연 씨는 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 사실 더 확실한 걸 원해. 확실한 게 뭔데? 지연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정관 수술을 해줬으면 좋겠어. 뭐라고? 민수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관 수술. 그러면 확실하잖아. 우리 아이 없이 살 수 있어. 야, 지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오빠, 조용히. 조용히는 무슨? 갑자기 정관 수술을 하라니 그게 말이 돼? 오빠, 들어봐. 나는 진심이야. 정말로 아이를 원하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오빠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떡해? 나한테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내가 왜 그래? 사람 마음은 변하잖아. 특히 부모님 말씀 들으면. 지연 씨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말 무서워. 결혼하고 나서 오빠가 아이 낳자고 하면 나는 어떡해? 나는 정말 아이 낳고 싶지 않은데. 민수 씨는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정관 수술까지는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잖아. 오빠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마음을 존중해준다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지연아, 그건 너무 큰 문제야. 이건 내 몸이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후회 안 해.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돼. 아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그날 두 사람은 답을 내리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관 수술이라니. 그게 말이 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연이를 잃으면 어떡하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연 씨는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생각해봤어? 지연아, 좀 더 시간이 없어. 결혼식이 한 달 남았어. 그래도 오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알겠어. 무슨 소리야? 사랑한다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 텐데.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졌습니다. 지연 씨를 잃을까봐. 2년 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들이, 이미 예약한 예식장과 신혼집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될까봐. 결혼식 3주를 앞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 우리 만날 수 있어? 이 시간에? 응,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 앉은 지연 씨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오빠, 나 결심했어. 무슨? 만약 오빠가 내 마음을 이해 못 해주면
우리 결혼 취소하자. 뭐?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야. 아이 없이 사는 건 나한텐 너무 중요해. 민수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연아, 제정신이야? 결혼식이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알아. 하지만 지금 결정 못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거야. 부모님은 어떡하고, 하객들은, 그건 우리가 잘 설명하면 되잖아. 설명? 정관 수술 때문에 결혼 취소했다고?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나도 힘들어. 하지만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 순 없어. 오빠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그 순간 민수 씨는 무너졌습니다. 2년 동안 쌓아온 관계, 양가 부모님의 기대, 예식장 계약금, 신혼집 전세금,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알았어. 민수 씨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부모님께는 절대 말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날 평생 책임져. 지연 씨는 민수 씨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오빠. 후회 안 하게 해줄게.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민수 씨의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3부 비밀스러운 병원행입니다. 정관 수술을 결심한 후 민수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는 걸까? 나중에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 씨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강남의 한 비뇨기과였습니다. 오빠, 여기가 제일 좋대. 후기도 많고 의사 선생님도 유명하시대. 그래, 걱정 마. 시술 시간도 짧고 당일 퇴원 가능하대. 민수 씨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유독 민수 씨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민수야,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어머니. 지연이는 건강하지?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야지. 결혼하면 손주 빨리 보고 싶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께 들키면 안 돼. 수술 날짜는 결혼식 2주 전 수요일로 잡았습니다. 회사에는 건강검진이라고 반차를 냈습니다. 그날 아침 민수 씨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회사에서 건강검진 한대요. 건강검진? 갑자기? 네, 신입사원들이랑 같이 받으래요. 오후에 들어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지연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긴장돼서 그래. 걱정 마. 금방 끝나. 내가 계속 옆에 있을게. 두 사람은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대기실에는 몇 명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민수 씨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지요. 김민수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진료실로 오세요.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정관 수술 받으러 오셨죠? 네. 혹시 부인분도 동의하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지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결정하신 거군요. 좋습니다. 수술은 간단합니다. 국소 마취 후 20분 정도면 끝나요.
의사는 수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수술 후 2 내지 3일은 무리하지 마시고 일주일 정도는 성관계를 피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수술 직후에도 임신 가능성이 있으니 3개월 정도는 피임을 하셔야 합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보건 수술도 가능한가요?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성공률이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지연 씨가 민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 사랑해. 나도.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긴장 푸세요. 금방 끝나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소마취 주사를 맞았습니다. 따끔한 통증 후 하반신이 서서히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의사의 말에 민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회복실에서 30분 정도 계시다가 가시면 됩니다.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연 씨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응. 아파? 좀. 묵직한 느낌이 들어. 곧 나아질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지연 씨는 민수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이상하게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오빠, 집에 가서 쉬어야 해. 내가 택시 잡을게. 괜찮아. 걸을 수 있어. 무리하지 마.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오빠, 응? 정말 고마워. 오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줘서. 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됐어. 후회 안 하게 해줄게. 진짜로. 민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부부들이 보였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웃는 아버지도 보였습니다. 나는 저런 모습을 평생 경험하지 못하겠구나.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외출 중이셨습니다. 오빠 누워있어. 내가 저녁 해줄게. 괜찮아. 그냥 좀 쉴게. 방에 누웠습니다. 하반신이 묵직하고 불편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민수야, 검진 잘 받았니? 네, 어머니. 어디 이상한 데는 없었고 다 괜찮대요. 다행이다. 결혼 전에 건강 체크하는 것도 좋지. 지연이도 검진 받아야겠다. 네.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을 거지? 내가 미역국 끓여놨다. 네, 들어와서 먹을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정말 잘한 걸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새벽 2시쯤 지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자고 있어? 많이 아파? 내일 병원에서 준 약 꼭 먹어. 사랑해. 민수 씨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수 씨는
이상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결혼 준비하느라 좀 피곤해서 그렇겠다. 결혼 준비가 보통 일이 아니지. 근데 너 진짜 행복해 보인다. 신부 복 받았어. 그래, 행복하다고요? 민수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나는 행복한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지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지연 씨는 예전처럼 밝고 다정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민수 씨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오빠, 오늘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오빠 좋아하는 삼겹살 먹으러 갈까? 그래. 하지만 민수 씨는 예전처럼 지연 씨를 대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했다는 생각과 동시에 나는 이용당한 걸까라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여 최종 점검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네. 우리 아이들 드디어 부부가 되는구나. 어머니는 흐뭇해하셨습니다. 손주 빨리 보고 싶네요. 지연 씨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지연이가 아이 좋아하거든요. 예쁜 손주 낳아줄 거예요. 그 말에 지연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나중에 생각해요. 나중이 뭐 있어. 젊을 때 낳아야지. 아, 네. 민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식사가 끝나고 민수 씨 아버지가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잠깐 나와봐라. 네, 아버지. 두 사람은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아버지, 담배 피우시면. 아, 맞다. 끊었지. 습관이 남았네. 아버지는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민수야. 네. 너 결혼 준비하면서 힘든 일 없지? 아니요, 괜찮아요.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더라. 혹시 지연이랑 다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바빠서요. 아버지는 민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말이다. 쉽지 않아.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야 해.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솔직한 거야.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그 말에 민수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이미 큰 비밀을 만들어버렸어요. 결혼식 3일 전 민수 씨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서였습니다. 회복은 잘 되셨네요.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후회되시나요? 의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네, 표정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많은 분들이 수술 후에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시거든요. 아, 그냥 결혼 준비 때문에 좀 피곤해서요. 그렇군요. 혹시 필요하시면 상담센터도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병원을 나오는 길 민수 씨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 정말 괜찮은 걸까? 그날 밤 민수 씨는 오랜만에 친구 재석이를 만났습니다. 야, 결혼 축하한다. 부럽다. 고마워. 근데 너 왜 이렇게 어두워? 결혼 앞둔 사람 같지가 않아. 그래. 응. 무슨 일 있어?
민수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재석아, 응? 만약에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큰 걸 포기해야 한다면 할 수 있어? 큰 게 뭔데?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거. 재석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사랑이 진짜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갑자기? 아니, 그냥 너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민수 씨는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한 선택, 정말 옳은 걸까? 지연이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자기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나를 이용한 걸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홀로 신혼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지연 씨와 부부가 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 씨였습니다. 오빠, 내일이면 우리 진짜 부부가 되네. 너무 행복해. 오빠가 나를 위해 해준 거 평생 잊지 않을게. 정말 사랑해. 민수 씨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민수 씨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4부 결혼식 그리고 신혼입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오늘이구나.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날씨만큼은 완벽했습니다. 민수야, 일어났니? 준비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입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하객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신랑 왔어요. 야, 신랑 잘생겼다. 주변에 축하 인사가 들렸지만 민수 씨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 축하해. 대학 동기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야, 정말 부럽다. 신부 이쁘던데? 너 진짜 복 받았어. 모두들 축하했지만 민수 씨는 제대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왜 그래? 긴장돼? 아, 응, 좀. 그럴만도 하지. 근데 너무 긴장하지 마. 금방 끝나. 시간이 흘러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 씨가 먼저 입장했습니다. 양쪽에서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부모님이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장가가는구나. 어머니, 행복하게 살아라. 알았지? 네. 이윽고 웨딩 마치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연 씨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지연 씨가 민수 씨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연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지요. 그 말을 들으며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정말 사랑에서 시작된 걸까? 이제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맹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씨와 지연 씨는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신랑 김민수 씨, 이 여인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아들이시겠습니까? 예. 신부 이지연 씨, 이 남자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아들이시겠습니까? 예. 지연 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지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지연 씨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를 해도 좋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 씨는 베일을 올리고 지연 씨에게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지연 씨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사랑해, 오빠.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수 씨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잘 살아라. 아이 빨리 낳고 손주 빨리 보여드려야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 씨와 지연 씨는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이제 우리 며느리네. 우리 민수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님. 잘할게요. 그리고 손주도 빨리 보고 싶구나. 하하. 지연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천천히요. 하하. 뭘 천천히. 젊을 때 낳아야지. 나이 들면 힘들어. 민수 씨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손주는 못 드릴 것 같아요.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연 씨는 민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드디어 우리 부부가 됐네. 응. 행복해? 응. 하지만 민수 씨의 대답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 두 사람은 여러 관광지를 다녔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신혼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호텔 방에서였습니다. 지연 씨가 민수 씨를 껴안았습니다. 오빠, 고마워. 왜? 나를 위해서. 그걸 해줘서. 민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없었으면 나 어떻겠을까? 오빠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아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둘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지연 씨는 계속 말했지만 민수 씨는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보였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부부, 유모차를 밀며 웃는 젊은 부모들. 나는 저런 모습을 평생 경험하지 못하겠구나. 신혼여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혼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집을 꾸미고 가구를 사고 함께 요리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는 여전히 밝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내가 파스타 만들어줄게. 오빠,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 오빠, 다음 달에 부산 여행 어때? 하지만 민수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래. 좋아. 내 맘대로 해. 지연 씨는 민수 씨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오빠,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피곤해서 그래. 회사 일이 힘들어? 응.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혼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신혼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요즘 잘 지내지? 네, 어머님. 잘 지내요. 집도 예쁘게 꾸며놨네. 근데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왜 애기 방을 안 만들어 놨어? 한 방은 애기 방으로 꾸며야지. 그 말에 지연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아직은 뭐가 있어. 벌써 결혼한 지 3개월이나 됐는데 이제 슬슬 좋은 소식 있어야지. 어머님, 저희 아직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서요. 알아가는 건 무슨, 결혼 전에 다 알았어야지. 나이도 있는데 빨리 낳아야 해. 어머니는 계속 손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연 씨는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가 가신 후 지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어머님이 자꾸 손주 이야기를 하시네. 오빠도 좀 말씀드려. 우리 당분간은 아이 계획 없다고. 내가 뭐라고 말해. 오빠가 말해야지. 나는 며느리 입장이라 말하기 힘들어. 알았어. 하지만 민수 씨도 부모님께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게 아니라 못 갖는 건데. 결혼 6개월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고 함께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했고 민수 씨는 퇴근 후 집에 오기 싫어 혼자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민수 씨를 보고 지연 씨가 화를 냈습니다. 오빠, 요즘 왜 이래? 맨날 술 마시고 들어오고. 미안하기만 하면 뭐해? 대화 좀 하자고. 대화? 민수 씨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뭔가 있잖아. 결혼하고 나서 오빠 완전히 변했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거지. 무슨 소리야? 민수 씨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제5부 숨겨진 진실입니다. 결혼 8개월째 민수 씨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회사 업무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여.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혹시 지연 씨랑 안 좋아? 응? 아니야. 그래도 신혼인데 너무 어두워 보여. 결혼 생활 잘 안 풀리면 상담도 받아보고 그래. 민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상담? 내가 무슨 상담을 받는다고. 그날 저녁 민수 씨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했던 비뇨기과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보건 수술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서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건 수술요?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부인분은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보건 수술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100%는 아니고요. 비용도 정관 수술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임신 가능성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혹시 부인분과 의견 차이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민수 씨는 서둘러 병원을 나왔습니다. 보건도 쉽지 않구나. 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수 씨는 지연 씨와 마주쳤습니다. 오빠 어디 갔다 와? 그냥 좀 돌아다녔어.
요즘 오빠 너무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없다니까. 오빠. 지연 씨가 민수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한테 화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민수 씨는 지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넌 후회 안 해? 뭐가? 우리 아이 안 갖기로 한 거. 지연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오빠, 설마 마음 바뀐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지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빠, 우리 약속했잖아. 아이 없이 살기로. 알아.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나 진짜 무섭다고. 오빠가 마음 바꿀까봐. 지연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나 정말 힘들어.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다음 날 민수 씨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근처 병원에서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지연 씨의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김민수 씨 아니세요? 네, 저를 어떻게... 저 이지연 씨 담당 의사인데요. 결혼하셨죠?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지연 씨가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인 상태 때문에. 상태요? 의사는 당연히 민수 씨가 알고 있는 줄 알고 말했습니다. 네, 불임 판정 받은 거 본인이 말씀 안 하셨나요? 결혼 전에 상담하러 오셨을 때 많이 우셨거든요. 남편 될 분한테 어떻게 말할지 고민이라고. 민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임이요? 네. 선천적인 문제로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미 2년 전에 진단받으셨는데 혹시 모르셨어요? 민수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 제가 실수를. 환자 정보를 함부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당연히 본인이 말씀하셨을 줄 알았는데. 의사는 당황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민수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불임. 2년 전에. 그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지연이는 처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거야? 그런데 왜 나한테 정관 수술을 시킨 거지? 나를 속인 건가? 민수 씨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헤매며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은 거야? 나를 이용한 건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 씨였습니다. 오빠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민수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여러 통 왔습니다. 오빠 걱정돼. 전화 좀 받아.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도 안 보인다던데. 오빠 제발 연락해줘. 민수 씨는 모든 걸 무시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손님 괜찮으세요?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수 씨는 계속 마셨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 인생을 망쳤어. 돌이킬 수 없어. 이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연 씨가 뛰어나왔습니다. 오빠,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하고. 민수 씨는 지연 씨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 이래? 술 마셨어? 많이 마셨네. 지연 씨가 민수 씨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 민수 씨가 뿌리쳤습니다. 오빠, 너 불임이었구나. 순간 지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오늘 병원에서 의사 만났어. 내 담당 의사. 2년 전에 이미 불임 진단받았다며?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지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그건 왜 나한테 정관 수술을 시킨 거야? 민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진정해. 진정하라고. 너 때문에 나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는데. 오빠, 미안해. 나. 지연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너 나 이용한 거잖아.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나 무서웠어. 지연 씨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불임인 거 오빠한테 말하면 날 떠날 것 같았어. 그래서 오빠가 먼저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나한테 수술을 시킨 거야? 만약 나중에 오빠가 내 불임을 알게 되면 내 탓만 하지 않을까 싶었어. 오빠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면 서로 같은 처지니까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해서. 민수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오빠, 나가. 뭐? 나가라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이걸 어떻게 용서해? 민수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밖에서 지연 씨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민수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씨가 일어났을 때 지연 씨는 집에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나 너무 겁쟁이였어요. 오빠를 사랑했지만 나를 잃을까봐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오빠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는 걸 알아요.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게요. 오빠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드릴게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 민수 씨는 편지를 구겨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제6부 무너지는 가족입니다. 지연 씨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는 회사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술만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꺼놓았습니다. 방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고 민수 씨의 모습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도 며칠째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끝났어. 다 끝났어. 그렇게 나흘째 되던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 씨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문 좀 열어라.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 씨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 씨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민수야, 이게 무슨 꼴이니? 어머니, 왜 오셨어요? 회사에서 연락 왔어. 며칠째 출근 안 한다고. 무슨 일이니? 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술병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집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어디 갔어? 왜 집이 이 모양이야? 지연이는 없어요. 없어? 어디 갔는데? 그냥 나갔어요. 뭔 소리야? 너희 싸웠니?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니? 어머니한테 말해봐. 어머니의 다그침에
민수 씨는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민수 씨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저, 큰일 저질렀어요. 무슨 큰일? 민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지연 씨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것, 정관 수술을 요구했던 것, 부모님 몰래 수술을 받았던 것, 그리고 지연 씨가 사실은 불임이었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뭐라고?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내가 정관 수술을?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제가 지연이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 그게 사랑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런 중요한 걸? 부모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손주, 내 손주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내가 결혼하면 손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그 기쁨으로 살아왔는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내가 어쩌려고 그런 짓을.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 씨도 어머니와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한테도 말해야겠다. 어머니, 아버지는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당장 가자. 어머니는 민수 씨를 이끌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왜들 이래? 민수, 너 그게 무슨 꼴이냐? 여보, 민수한테서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뭐라고? 정관 수술을 했대요. 부모 몰래. 아버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자식이. 탁! 아버지의 손바닥이 민수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신이 있는 거냐? 그런 중요한 걸 부모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냐? 너 지금 우리 집안을 끊으려고 작정한 거냐? 아버지,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 대가 끊어지잖아. 아버지는 격분하셨습니다. 보건수술도 있다고. 보건수술? 그게 100% 되는 줄 아냐? 안 되면 어쩔 건데. 그리고 그 여자, 지연이가 너를 속인 거잖아. 아버지, 당장 이혼해. 그런 여자랑 같이 살 수 없어. 아버지, 그건. 뭐가 그건이야. 너 농간에 넘어가서 평생을 망쳤어. 아버지는 계속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민수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과의 관계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수 씨와 말도 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매일 우시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지연 씨의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연 씨도 왔습니다. 지연이 부모님, 따님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민수 씨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도 이 일을 어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 씨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요? 따님 때문에 우리 아들이 평생을 망쳤습니다. 진정하세요. 우리 지연이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도 동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속아서 한 게 동의입니까?
지연아. 지연 씨 어머니가 딸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한 거니? 어머니, 죄송해요. 지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넌 어쩌려고 그런 짓을. 어머니도 알잖아요.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 그래도 그렇지. 남편 될 사람을 속이면 어떡해. 무서웠어요. 민수 씨가 날 떠날까봐. 양쪽 부모님은 한참을 말다툼했습니다. 민수 씨와 지연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혼하세요. 결국 민수 씨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이라니. 그건. 지연 씨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속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건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심한 건 따님이 한 짓입니다. 결국 그날 모임은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제7부 갈림길에서입니다. 그날 밤 민수 씨와 지연 씨는 신혼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지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변명할 생각 없어. 내가 잘못했어. 오빠를 속이고 이용하고. 지연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정말 겁쟁이였어. 내가 불임이라는 걸 알았을 때 너무 무서웠어. 누가 날 사랑해 줄까? 누가 날 받아줄까? 그러다 오빠를 만났어. 오빠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착하고 성실하고 따뜻하고. 이런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지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비밀을 말하면 오빠가 날 떠날 것 같았어. 그래서 오빠가 먼저 아이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어. 그러면 나중에 내 불임을 알아도 오빠 탓으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나쁜 생각이었어. 오빠 인생을 망친 거야. 용서를 바라지도 않아. 다만 지연 씨는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나를 사랑했던 시간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민수 씨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이었을까? 응?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 거였을까? 아니면 그냥 내 비밀을 숨기기 위한 도구로 나를 이용한 걸까? 오빠, 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어. 오빠, 내 사랑은 진심이었어. 하지만 넌 날 속였잖아. 그래. 그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오빠, 우리 어떻게 할까?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이혼 할 거야? 민수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라고 하시지만 나도 잘 모르겠어. 너를 미워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오빠, 솔직히 지금은 내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어.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생각나거든. 지연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미안해. 당분간 떨어져 있자. 나도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 알겠어. 지연 씨는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그럼 나갈게.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해줘. 민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는 홀로 빈 집에 남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 씨는 친구 재석이를 만났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부모님한테 연락 왔었어. 너 일 있다고.
응. 민수 씨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재석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응. 아, 그건 너무하잖아. 지연이가. 근데 너도 좀 왜 그렇게 쉽게 동의한 거야? 사랑했으니까. 사랑. 그래도 그렇지. 그건 너무 큰 거잖아. 재석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어떻게 할 거야? 이혼? 모르겠어. 부모님은 뭐라 하시는데? 이혼하래. 그럼 그것도 쉽지 않아. 지연이를 아직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어. 민수 씨는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래도 2년을 함께 했잖아. 좋았던 기억들도 많고, 지연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을 거야. 그래도 이건 용서하기 힘든 일이잖아. 알아. 그래서 더 힘들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민수야. 응? 넌 정말 어떻게 하고 싶어? 솔직하게. 민수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보건수술 받고 싶어. 보건수술? 응. 정관 보건수술. 그래야 내가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 성공률은 50 내지 70% 정도래. 장담은 못한대. 그래도 해볼 거야? 응. 해봐야지.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지연이는? 모르겠어. 보건 수술 받고 나서 생각해 볼게. 민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 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보건 수술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의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관 보건 수술은 현미경을 이용해서 절단된 정관을 다시 연결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시간은 2 내지 3시간 정도 걸리고요.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정관 수술 후 경과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1년 이내면 90% 이상, 3년 이내면 70 내지 80% 정도입니다. 김민수 씨는 1년이 안 됐으니 성공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럼 확실히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보건 수술이 성공해도 임신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정자의 질, 배우자의 상태 등 여러 요인이 있거든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약 300만 원 정도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술 받겠습니다. 부인분은 동의하셨나요? 제 결정입니다. 의사는 잠시 민수 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술 날짜를 잡겠습니다. 수술은 2주 후로 예정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지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보건 수술 받기로 했어.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오빠가 결정한 거면 존중할게. 수술 잘 되길 바랄게.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오빠 나 때문에 정말 미안해.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수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민수야, 내일 수술이지? 네, 어머니. 잘 될 거야. 꼭 잘 될 거야. 어머니는 민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무 화를 많이 냈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넌 사랑 때문에 잘못 판단한 거야.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지.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술 잘 될 거야.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응? 네. 아버지. 그날 밤 민수 씨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3시간의 긴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정관 연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의사의 말에 부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3개월 후에 정액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수 씨는 회복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제8부 결말 그리고 교훈입니다. 수술 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는 정액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김민수 씨, 들어오세요. 의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정자가 확인됩니다. 정말요? 네. 수와 운동성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보건 수술이 성공한 겁니다. 민수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자연 임신이 가능합니다. 병원을 나오며 민수 씨는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성공했어요. 수술 성공했대요. 정말,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조촐한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잘 됐다. 이제 새 출발이야. 네, 아버지. 그런데 지연이는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게 맞겠지. 지연이도 동의했어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것 같다고. 그 애도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며칠 후 민수 씨와 지연 씨는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오빠, 수술 잘 됐다며? 축하해. 고마워.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오빠는 다시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지연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여기 있어. 민수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응, 나도 사인했어. 두 사람은 각자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렇게 1년도 안 된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오빠, 응, 나 정말 오빠를 사랑했어. 비록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내 사랑만큼은 진심이었어. 나도 알아.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좋은 사람 만나서 예쁜 아이 낳고. 지연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지연아,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인생 망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 씨는 지연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도 행복하길 바랄게.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민수 씨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구나. 마지막 끝맺음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결혼을 앞둔 한 커플의 충격적인 약속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두려움 때문에 한 사람은 평생을 좌우할 결정을 숨겼고 다른 한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거짓과 두려움 위에 세운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진심을 감추고 맺은 약속은 결국 누군가의 상처가 됩니다. 부부의 시작은 신뢰이지 두려움이 아닙니다. 민수 씨는 다행히 보건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결혼 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과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과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숨기고 속이고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